이제 이런 사람은 은행에서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내 돈이지만 마음대로 찾아 쓸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은행에서조차 불편을 겪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은행에서 입출금 제한이 되는지 그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적용되었던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찾지도 보내지도 못하는 은행 업무 제한 사항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행 입출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카톡으로 영상 공유해 주셔서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은행 입출금에 관한 싹 바뀐 정보들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한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찾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생긴 제한사항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한사항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한사항은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 청구입니다. 예전처럼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다가는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용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는 거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즉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이런 케이스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부부간의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인데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행위다라고 보기 쉽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일까요? 이걸 우리는 비과세 증여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한사항은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물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는데요. 이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액 현금 거래를 할 일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현금을 입출금한 일이 생겼을 때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했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1,0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입출금을 하면 금융당국에 보고가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제한사항은 바로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입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통장으로 입금해서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ATM을 통해 전달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TM 입출금 한도를 줄인다는 거죠. 이렇게 한도를 줄여 거액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은 좋지만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받아야 하니 이러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내용에 더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이상행동 탐지 ATM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으로 선글라스 또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또는 통화를 하면서 ATM에서 출금, 이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평소 모자 즐겨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눈이 많이 부셔서 평소에 선글라스나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차림으로 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를 하다가는 심할 경우 직원이 거래 제한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AI 이상행동 탐지 ATM이란 현재 신한은행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인데요. 고객 행동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똑똑한 ATM 기기입니다. 즉, 고객이 선글라스 또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통화하면서 출금 또는 이체를 한다면 ATM 기기가 이걸 탐지해서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인증을 거치고 나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이용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신속하게 거래 제한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물론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니어님들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앞으로 ATM에서 돈을 찾거나 이체하실 때 꼭 선글라스와 모자는 벗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 입출금 제한 내용들에 대해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하는 내용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